내가 돌아보니까 너희 형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못 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너에게 너무 쏟아부었고 그 편애 때문에 너희 형이 너를 그렇게 괴롭힌 것 같아. 나중에 너희 형 보면 사과해야겠어. 그 말이 맞긴 하죠. 형도 그냥 제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건 아니겠죠. 근데 저한테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제가 국비지원 학원을 다니고 있는 도중인 3월로 돌아갑니다. 2월 초 용서를 깨달으며 뉴질랜드의 트라우마를 전부 내려놨다고 생각한 시점, 그것을 계기로 저는 뉴질랜드 때부터 제가 용서하기까지의 일을 글로 적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틈틈이 글을 적어나가 대략 50페이지 정도 적은 시점에서 총관리자의 성추행 사건까지 글이 완성되었고, 글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 지점에서 글을 되돌아보며 수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보며 내용을 수정하고 있었는데 뭔가 너무 저의 시점에서만 글이 진행되는 탓에 굉장히 감정적이고 남들에게는 재미가 없는 이야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제 글을 보여주어 피드백을 받고 싶었으나 제가 무슨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보여줄 사람이 가족과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상 봐도 별 말씀 안 하실 것 같고 어머니한테는 보여주고 싶은데 마음이 아플 것 같다면서 계속 안 보시려 하고, 같이 노는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제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본 1명도 초중반까지만 보고 그만 읽었고 감상을 묻기는 했으나 그렇게 영양가 있는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혼자 글을 피드백하며 수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가 쓴 글을 한번 보겠다고 파일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제가 쓴 글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제 글을 읽어보셨고 감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들은 말이 제 가슴에 꽂히는 탓에 감상이 너무 소소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국비지원 학원을 가기 위해 이빨을 닦으며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며 어머니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니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쓴 글에서 너가 어렸을 때 맞은 상황을 묘사한 걸 봤는데 혹시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맞았어? 그 말을 듣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맨날 형이 내 명치 발로 차서 날아가면 머리 짓밟고 차고 그랬어. 그래서 혹도 항상 있었고 몸도 멍이 많았잖아. 몰랐어? 어머니는 울상을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나 애들이 뛰놀다가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그것 때문에 멍든 줄 알았지. 왜 말 안 했어?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난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그 말에 어머니는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왜 울어? 슬퍼? 라고 저도 모르게 궁극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시간이 늦어 곧장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학원이 정말 가기 싫었지만 출석해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 마음을 참았습니다. 그날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5년을 그렇게 맞았는데 그걸 모를 수 있지? 그럼 이 사실도 모르면서 형을 용서하라고 얘기한 거야? 어떻게 그걸 몰라? 어떻게 부모가 그걸 몰라?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화난 적이 없었는데 부모를 향한 큰 분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자신에게 놀라 다시 정신을 차렸고 왜 부모님이 당연하게 내가 어떤 폭력을 겪었는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또 돌아보니 제가 형에게 맞은 것에 대해 적나라하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합리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좀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께서 오전에 저와 했던 얘기를 이어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너희 형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못 줘서 그 죄책감 때문에 너에게 너무 쏟아부었고 그 편애 때문에 너희 형이 너를 그렇게 괴롭힌 것 같아. 나중에 너희 형 보면 사과해야겠어. 그 말이 맞긴 하죠. 형도 그냥 제가 때리고 싶어서 때린 건 아니겠죠. 스스로 때리고 죄책감 가지는 것도 보고 나이 먹고서 후회하는 것도 보고 형도 괴롭겠죠. 근데 저한테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괴로워하시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 어머니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울했는지 그 괴로움 속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저 애를 낳으시고 그 책임감에 눌려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음에도 꿋꿋이 버티며 저희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옛날 일에 묶여 감정 소모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이제 뉴질랜드 때의 트라우마를 용서해 괜찮아졌는데 또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싫어 저는 이 마음을 그냥 가슴속에 묻은 채 조용히 살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관둔 것을 계기로 마음에 다시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이후에 연속적으로 겪은 실패, 뉴질랜드에서 겪은 부당해고와 심장마비 이후 가스라이팅을 겪으며 강제로 일에 복귀해 몸이 전부 망가졌었던 사건, 그 트라우마로 군대에서 공황장애가 오게 되며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 것, 그래도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결실로 직장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이유 없는 부장의 괴롭힘으로 2달 만에 관두게 되며 뉴질랜드의 트라우마 역시 다시 올라왔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 그리고 내 앞으로의 인생 또한 계속 이런 일들만 반복될 거란 불안감과 사라져버린 희망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생각에 빠질수록 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불안뿐만이 아닌 과거의 괴로움도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이 저에게 비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잘 살았지만 밤이 되면 머릿속에서 자꾸 괴로운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에게 맞았던 기억, 그 사이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은 고립된 기억에 허덕였습니다. 왜 내 삶은 이따구인지 억울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때때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와 함께 저를 방치하고 방관한 모든 인간들, 가족들까지 악인으로 보이며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다 제가 왜 당연히 형에게 심한 폭력을 당한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분명히 말을 했었습니다. 전 분명 형이 저를 때린다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그 당시 그것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왜 형한테 대들었어 라는 등의 말로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말해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탓에 더 이상 말하기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제가 맞은 것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으셨기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해결의 의지가 없으셔서 제 말을 넘긴 게 아니라 초등학생이었던 형이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가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 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기에 그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걸 이제 안 것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부모님의 고생한 모습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그 시간을 온전히 안으며 고독하게 싸웠던 자신이 너무 불쌍했고 도대체 나는 무슨 잘못을 해서 5살부터 5년의 폭력 속에 살아야 했는지, 왜 내 가족들은 내 아픔을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는지, 왜 부모가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는지
왜 하필 지금 이 사실을 알았고 부모님이 겪은 책임과 고통을 어렴풋이 알아버린 탓에 제대로 원망하고 화도 내지 못하고 있는지 비탄할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두가 자고 있는 밤 제 피해의식 속에 갇혀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며 그 피해의 굴레로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우울증에 빠져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